자, 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팀코이 강사 스맹입니다. 오늘도 돌아온 스맹의 짤강 시간 페이퍼 리뷰입니다. 오늘 준비한 페이퍼의 주제는 FAI라는 고관절 충돌에 관한 페이퍼고요. 이 페이퍼를 통해서 우리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어떤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논문은 우리가 2022년도에 ASMAR에 등재된 우리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우리가 고관절 충돌 증후군이 있을 때 기초평가와 그 평가를 통한 운동이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효과를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녀석을 놓고 봤을 때 좀 확인해 볼 만한 게 있습니다. 인원이 점점 FAI로 불편함을 가지신 인원이 늘어나고 있다. 또 중요하겠지만 사실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남성에 비해서 여성분들이 우리 FAI 고관절 충돌 증후군이 더 많더라. 몇 배요? 2배나 더 많더라. 이유가 뭐냐? 이 고관절 충돌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펠빅의 모양이 안티리얼 틸팅입니다. 근데 남성과 여성을 비교했을 때 훨씬 더 골반의 안티리얼 틸팅 각도가 조금 더 많으신 분들은 네, 당연히 여성분이죠. 그러다 보니 남성에 비해서 여성분들이 구조적인 골반 모양으로 인해서 이 충돌 증후군이 일어날 확률이 높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 밑에 부분 비관절염, 관절염이 없는 사람들은 이 고관절 훈련만 잘 해주셔도 훨씬 더 충돌 개선이 많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수술을 들어가야 될 정도의 중증이신 분들도 수술 전에 단순히 휴식만 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고관절 운동을 통해서 수술이 끝난 다음에 훨씬 더 빠른 ROM 회복과 그리고 일상으로서의 복귀가 가능하더라.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소통하시는 병원장님도 굉장히 추천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알아야 될 부분이겠죠. 그리고 고관절 테스트는 우리가 고관절에서 만들 수 있는 동작들은 다 해줘라. 대표적으로 우리 그냥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어덕션, 어브덕션, 인터널 로테이션, 익스터널 로테이션, 플렉션, 익스텐션이죠. 이런 기초적인 움직임을 테스트를 했을 때 그 테스트를 놓고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의 기능 부재, 디스펑션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걸 개선해 주는 것만으로도 이 고관절 충돌 증후군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강조하죠. 코어 훈련. 코어는 단순히 우리가 상지 하지로 나누는 게 아니라 저번에 말했듯이 이 버터브라 기준으로 상하체가 구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소라코 룸바 파샤라고 하는 흉요 근막을 통해서도 이 상하체가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단순히 골반의 문제를 골반만 놓고 볼 게 아니라 코어도 같이 함께 훈련해줘서 개선을 해줘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첫 번째로 강조하는 근육 훈련은 딥 로테이터 머슬입니다. 당연히 고관절 충돌 증후군이다 보니 우리가 중둔근과 대둔근, 글루투스 미디우스랑 맥시무스를 얘기할 것 같았는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될 그리고 훈련해야 될 근육이긴 한데 그보다 훨씬 더 신부 쪽에서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우리 딥 로테이터 머슬이라고 하는 거는 어깨에서의 회전 근개가 이 고관절로 넘어왔을 때는 신부육근이라는 거예요. 논문의 말을 인용을 하자면 이 신부육근, 딥 로테이터 머슬을 훈련하지 않는 거는 어깨 기준으로 봤을 때 충돌 증후군이 있는 사람이 회전 근개로 훈련하지 않은 거와 같다라고 할 정도로 이 딥 로테이터 머슬의 중요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만큼 이 녀석은 능동적인 안정자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대퇴골두가 제 위치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근육으로 봤을 때 뭐예요? 우리가 이상근, 그리고 외폐쇄근, 내폐쇄근, 그 다음에 상쌍자근, 하쌍자근, 그 다음에 대퇴방형근 이렇게 6가지 근육이 있죠. 그래서 운동 방식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첫 번째는 아이소메트릭 형태입니다. 등척성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 녀석은 큰 외전 역할보다는 사실은 외회전의 역할이 커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적당한 외전시킨 상태에서 외전 등척성 훈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신경이 살았을 때 밑에서 보시다시피 움직임을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상하체, 흉추와 골반의 움직임을 함께 만드는 방식으로 나가주셔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 그냥 힙 운동할 때 클램쉘이나 이런 동작들도 좋겠지만
대퇴골두가 고정된 상태에서 익스터널 로테이션 하면서 훈련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고관절에서의 회전근개 역할을 하는 딥 로테이터 머슬, 심부육근들 때문이겠죠. 그 다음 근육들은 뭐예요? 어브덕션과 어덕션의 관계에 있습니다. 특히 어덕션이 문제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잘 해놨어요. 우리가 외전근, 둔근들을 잘 못 썼을 때 이 내전근들이 지가 더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얘는 어떻게 돼요? 지쳐서 약해지겠죠. 그러다 보니 얘는 굳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덕션 머슬들은 어브덕션의 기능을 살려놓고 나서는 단순히 스트레칭으로 늘려야 될 머슬들이 아니라 기능이 다시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덕션과 어브덕션의 머슬의 비율은 어느 정도로 강화를 시켜주면 좋냐라고 했을 때 1대 0.8 얘기를 해요. 무슨 뜻이냐? 외회전, 둔근의 우리가 웨이트 무게가 100kg라면 100kg의 어브덕션을 만들 수 있다면 어덕션은 한 80%, 한 80kg 정도의 어덕션 힘도 강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이 힙이 제 역할을 못했을 때 내전근들은 지가 대신 일을 하게 되고요. 지가 너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쳐서 약해지고요. 지쳐서 약해지다 보니까 이 녀석은 어떻게 돼요? 단단하게 굳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스트레칭도 중요하겠지만 이 힙을 키우고 나서 근력적인 부분에서는 내전근도 강화를 시켜줘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부분이죠. 마지막 자료입니다. 마지막 자료에서는 흉추의 가동 범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저랑 제 강의를 보시면서 느끼겠지만 제가 첫 강의, 중 강의로 버터블라, 우리 척추를 한 이유를 이제 조금씩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만큼 이 흉추의 가동 범위는 단순히 상체에서의 안정자와 움직임의 유연성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하체에서의 어떤 움직임, 디스펑션도 상체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 펠빅에서의 우리 움직임이 굳어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흉추의 움직임도 굳어 있더라. 그러니 단순히 펠빅에서의 움직임만 만들어내고 개선시킬 게 아니라 뭐예요? 소라식에서의 모빌리티도 신경을 써서 함께 운동을 해줘라. 그러다 보니까 딥 로테이터 머슬 했을 때 사진에서 이렇게 여성분이 런지하면서 로테이션 하는 동작이 나왔잖아요. 그만큼 단순히 우리는 하체 문제를 하체로만 볼 게 아니라 뭐예요? 상체, 특히 소라식에서의 모빌리티도 함께 개선시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저번에 제가 봤듯이 이런 식으로 소라식에서의 이 굴곡 신전, 그 다음에 로테이션 이런 것들도 함께 만들어주면서 이 고관절에서의 FAL을 개선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걸 강조를 하는 거겠죠. 자, 우리가 논문을 쭉 훑어오고 보다 보니 어때요? 우리 기존에 잘 하고 있던 것들이었죠. 다른 점이 있다면 고관절 충돌 증후군과 연관을 짓지 않았을 뿐이지 오늘 논문을 보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충분히 하고 있던 것들이고 그걸 통해서 고관절 충돌 증후군을 정복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참 잘하고 계셨구나 우리 선생님들이 라는 자신감을 심어줄 수가 있겠죠. 항상 선생님한테 원리도 강조하겠지만 이런 지식을 전달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잘하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직업군인지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짤강의 팀코이 강사 스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